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포승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안건인 평택 포승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문화, 체육 공간 제공을 위하여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포승, 홍월리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입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권입니다. 체육시설이 신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의안번호 제9-20호 평택 포승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부터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사업의 개요입니다. 포승의 원정인의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홍월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해 체육시설 신설은 국계법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3,866평방미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체육시설 부지까지 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을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공동묘지로 이용 중이며 부지 내 유연분묘가 2기가 있는데 이 장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좌측으로는 이렇게 공장들이 지금 입지하고 있고요. 북측으로는 안중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다음. 예, 표고 및 경사도입니다. 대부분의 표지가 완경사로 평탄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현재 체육시설 예정지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는 전체 체육시설 용지는 전체가 다 시유지에 해당이 되고 도로부지는 약 60%가 개인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인 보존관리지역 4,201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위해서 도로부지 일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인 체육시설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결정되어 있는 소로 1-1호선을 약 73m 연장해서 체육시설까지 연장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인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게이트볼장 594평방미터, 족구장 512평방미터, 주차장
547평방미터 그리고 녹지가 1657평방미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토지 이용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내 게이트볼장과 야외 축구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 화장실, 보행 공간 등 편의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8억 원 중 현재 18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23년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전액 1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의 그 여가 선용 및 생활 체육 문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보전 관리에서 계획 관리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현재 그 홍월리산 18번지가 국유지인가요? 전체 시유지입니다. 전체 시유지. 그러면 도로 부분만 지금 일부 사유지라고 하셨죠? 예, 도로를 일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되는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입 뭐 가능 같은 거 여부는 뭐 용이할 수 있나요? 좀 저희는 뭐 가능하죠.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이제 수용권이 지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홍월리 그 1, 2 마을에 주민이 몇 세대나 주거하고 계신가요? 현재 이거는 그 홍월리만 볼 게 아니고 주변을 봐야 되는데 현재 포승읍 인구가 이제 24,67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이 이제 5천 명이 넘는데요. 약 인구의 20%가 고령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한 거로 포승읍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 제가 문의하는 이유는 그 포승 1, 2 마을 인구 가지고는 이렇게 대대적인 그 체육 시설을 제공하기는 좀 포승읍 전체 지역을 전체. 놓고 이제 계획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이게 저는 그 국유지가 아니 저 시유지가 아니고 뭐 개인 땅이라면 용도 변경이 보전 관리에서 계획 관리로 변경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엄격한 그 가격 그 제시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게 시유지라고 하니까 별 그런 크기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묘지가 2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 받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보니까 24억 원 정도를 지금 했는데 지금 1차 확보가 18억이 확보됐다고 그런 건가요? 이 확보된 금액이 18억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아마 24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23년까지 사업을 다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가 지금 그 31,935평방미터 뭐 평수로 따지면 약 9,66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체육 시설로 쓰는 게 1,270평 4,201평방미터네요. 그러면 이 전체 다 지금 이 토지 전체 9,000 몇 평을 다 계획 관리로 푸는 건가요, 지금? 체육시설 전체 면적은 이제 3,866평방미터인데요. 예. 이게 전부 계획관리 지역이고 나머지 이제 4,200인데 예. 나머지는 이제 도로 부지 정형 용도 지역을 이제 정형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도로 부지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산 전체가 우리 그 녹지 공간 아닙니까? 아닌데 혹시 저는 이게 이제 이 기회로 해서 보전 관리가 계획 관리로 풀리게 되면 주변 전체가 또 앞으로 또 개발에 대한 어떤 이득 같은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한 만큼의 토지만 푸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계획 관리로 푸는 건지 궁금해서. 3,800평방미터. 그러니까 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만 예.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녹지 공간 우리 산이 임야 같은 게 뭐 저희가 이제 한 18% 아직 못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훼손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훼손해서 지역민들이 뭐 휴식 공간이 이루어지고 고령 인구가 60%가 넘는다고 하니 이런 좋은 시설이 생기는 거는 저도 더없이 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강정구 의원님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해군 이함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던 무용구도를 그쪽으로 옮긴 자리예요. 그래서 그 무용구도는 다 지금 처리가 된 상황인가요? 그 여기 아까 현재 거기 대상지에는 2기가 예, 묘가 거기만- 2기가 있는데 예. 요거만 해결하면은 그렇죠. 이제 이상이 없는 거로 지금. 예, 그리고 예. 그 주변이 또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고 거기가 홍원 1, 2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주변에 홍원리가 1, 2부터 7리까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석정리가 1, 2에서부터 6리까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 시유지구에서 또 예산도 확보된 부분인데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그 자료 몇 번이냐면 그 5페이지를 보면 그 오른쪽 그 그림에 나와 있는데 보면 좌측에 저 끝나는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측으로 오면서 체육시설까지 들어오죠. 그렇죠? 저 끝나는 부분이 사실은 공단에서 청북 3개간 도로랑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화 상계관하고 네, 이화 긋는 상계간 도로인데. 도로랑 만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화 상계간 도로가 아마 그 끝나는 부분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공단에서 오는 도로랑 그 다음에 화양지구에서 지금 이제 조암 가는 도로랑 만나는 데서 다시 이화 상계간 도로를 타고서 다시 골로 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도로폭을 보니까 10m예요. 그렇죠? 도로폭을 보니까 예. 10m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선은 3m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m, 3m, 2차선이면 6m고 나머지 4m가 좌우로 해서 인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기계들 다니는 도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 도로는 설계가 안 돼 있는데요. 예. 이제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이제 설계가 되는데 10m 도로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 편측으로 양쪽으로는 보도를 못 내고요. 편측으로 보도가 생깁니다. 3.25, 3.25에 양쪽에 축구가 0.5, 0.5 들어가면 그게 또 1m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축구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도로를 하면은 반드시 이제 빗물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넉넉 잡고 도로 순 단면폭이 한 7m에서 8m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도로 쓰는 거는 2에서 3m밖에 못 씁니다. 10m 도로를 할지라도. 예.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2차선으로 확보되는 저 도로가 본래는 안중에서 은성으로 와서 은성에서 홍월리 들어가는 주 도로예요. 저게 주 도로 맞죠? 성해리를 통해서 석정 6리 그 다음에 홍원 1리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주도로고 주 도로였었는데 화양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옆에 화양지구에서 조암을 잇는 도로가 나란히 가는 자동차 도로가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저 도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유지가 한 60%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성에서 저 그 도로까지 오는 과정과 저 끝부분에서 다시 6리, 7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다른 데들은 지금 차선이 2차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일반 그냥 관습도로 마냥 폭만 넓게 돼 있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저기만 그 구간만 딱 2차선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은성에서 저 치육시설까지 들어오는 도로 그 폭이 지금 저 치육시설서부터 저 끝나는 2차선 도로 폭이랑 맞지를 않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2차선을 연장을 시켜서 38국도 은성 있는 데까지를 나오는 도로를 2차선으로 잡아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도로법에 의해서 이제 노선 도로법으로 구역 지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제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거 이제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이제 하는 후자 쪽을 택한 거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이제 그 도로법에 의한 시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도로법으로다가 노선 공고를 해서 정비 계획을 도로법에 의해서 정비 계획을 그런 수립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왜냐면 예. 제가 좀 그 질의드리는 부분은 저 체육시설로 인해서 지금 그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만 2차선으로 지금 그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 도로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준 거고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지금 24억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설계비 2억은 빠진 거죠? 사업비요? 예. 제가 알기로는 26억이 섰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 실설계획은 없고요. 안 들어간 거죠? 예,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순수하게 이제 공사비만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략 그 뭐 그 지금 설계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 단면들을 이렇게 보면 좀 주차면 수가 25면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25면밖에 안 나오나요? 항상 어떤 시설이든지 보면 단기간에 보면은 그 주차 대수들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부족한 게 주차 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실시를 할 때 되도록이면 주차면 수는 확보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이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도로 편입되는 도로는 아직 설계도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도로. 설계도 안 돼 예, 있어요. 이거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예. 이거 체육 시설은 사실 이제 주민 그 염원 시설이죠. 예, 주민들이 되게 고대하는 염원 시설이죠. 시설입니다. 예. 뭐 하시는 거는 뭐 잘 하셨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체육 시설물이 한 그 평수로 따지면 한 1,100평 정도 체육 시설을 공급을 해 드리는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뭐 그 홍원리를 뭐 자주 가보진 않지만 이게 지금 저 이용 계획원 한번 봐주실래요? 조금 아까 바로 이용 계획원 그 도면 게이트볼장. 네, 요거 예. 이거를 좀 보면 여기가 그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떻게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치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이제 건립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은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기가 과연 쉽게 접근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분들께서 이제 저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걸 이제 수용을 해서 계획을 하셨지만 과연 저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저게 매일 저 게이트볼 장이 뭐 인산 이내로 뭐 굉장히 거기서 활성화돼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저 체육 시설물을 좀 설치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
저게 완전 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교통 편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했으면 얼마든지 저런 게 가능하겠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르신들께서 요구사항으로 저런 걸 말씀하셨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 뭐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죠.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편입 토지주들이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유지가. 그렇죠? 60% 정도가 60% 정도 됩니까? 토지주가? 이 지금 보상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요거는 결정이 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면서 그때 이제 협의가 들어갑니다. 요 결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체육시설물로 가기 위해서는 예. 보전지역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네. 뭐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존관리 계획관리가 안 되면은 체육시설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든지 주민 염원 시설로 해서 우리 시유지를 갖고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체육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 시설물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접근성, 효율성 면에서 좀 잘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실제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추가 발언 강정구 의원님. 예. 좀 설명 좀 집행부에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게 사실 홍월리 쪽으로 육리까지 들어가는 도로들 저게 주도로예요. 버스들이 절로 다니고 저기 보면 어디냐면 아까 그 도로 저기 체육시설 끝나는 부분 아까 그 도면 좀 펴봐요. 예. 지금 저기 그 부지 끝나는 왼쪽 부분이죠. 도로라고 써 있는 데하고 부지하고 중간이 조금 안 되고 이 부지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홍원초등학교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게 저게 큰 도로고요. 접근성이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홍월리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 옆에가 또 석정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지역구에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이게 이제 2하 3개 도로가 이제 뚫리는 거고요. 이게 뚫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현아지구에서 가는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됐고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등학교 마을에 관해 가지고 인접 지역에 취락지가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지금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는 그 부지가 다 우리 시부지라고 그랬나요? 이 부분? 거기는 공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쪽 대부분. 개인 다 사유지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체육 시설을 지금 유치하시는 거잖아요. 요 부분에.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도로 폭이 기존에 몇 미터로 되어 있던 거죠? 기존에. 거기 기존 도로는 한 6m 정도 됩니다. 기존 도로가 6m에서 예. 4m 확장을 했는 도로죠. 4m. 그럼 건축법상 계획관리지역의 4m 도로에서는 우리 저 건축허가과장님, 예. 건축법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4m 진입로가 4m 도로에서는 건축 그 허가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그 건축법상으로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법정 도로 폭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개발행위에 따른 통행로 확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로 이제 4m 이상이 돼야 이제 개발행위가 원활하게 허가가 나갑니다.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20% 건축 허가 나죠. 건폐율 20%입니다. 건폐율?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60%인가요? 40%입니다. 40%죠. 예. 40%. 그러면 이쪽에 지금 10m를 확장했을 시에는 이 계획관리 지역의 건축 그 용도가 많이 확장이 되죠. 도로 폭이 10m인 네, 경우에 뭐 개발행위에 제한받는 수 있는 도로 충분한 도로 폭입니다. 제한받지 않는. 의원님 현재도 폭이 6m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로법상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도 개발행위 허가 받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도로예요. 예. 현재 변경이 안 예를 돼도. 들어서 여기다가 이쪽 부분에 공동주택을 허가 인허가를 넣으려면은 네. 도로 폭이 몇 미터로 돼야 돼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6m. 계획관리 지역에서 저희 시는 공동주택을 질 때 3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그 9만 평 이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나홀로 아파트식으로 들어오는 걸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빌라라든지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건축 허가를 넣었을 시 6m 이상이면 빌라나 연립주택 허가는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정구 의원님 말씀 이 주차면이 우리 강정구 의원님 말씀하셨죠. 주차면이 지금 25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체육 시설에 주차면 25면 돼 가지고 이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그 차량을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수요로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25면을 한 건데요. 이제 족구장이 이제 한 면이고 이제 실내 게이트장이 한 면이라 이게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로 충분하다고 봤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은하 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홍원리에 많이 계시다고 이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요즘에는 이동차가 이제 뭐 어르신들이 요즘에 요즘 젊은 사람들 타고 다니는 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 타고 다니는 전동카 뭐 그런 거는 안 타시겠고 거의 자동차를 움직이시든지 할 텐데 지금 평택시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만족하는 시민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느 시설에 들어가나. 저희 의원님들도 뭐 여기저기 행사장에 많이 참여를 해서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차 댈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시간을 10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체육공원 내 이런 주차장 시설을 왜 25명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네, 법적으로는 기준은 법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11대입니다. 네. 예, 11대인데 이제 2배 이상 해서 이제 25대로 충분히 이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고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이상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네, 한 3배 이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죠. 그건 또 사업비 관련도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하여튼 규정 이상으로는 해놨는데 그 배 이상으로는 해놓은 건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 계속 하시니까 다시 한번 요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 위치 보면은 여기 주위에 고잔리, 옥길리, 덕우리, 석릉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비슷한 혹시 시설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그 인근의 큰 체육공원은 그 학현리에 네. 학현 레포츠 공원이 있고요. 네. 그거를 증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좀 큰 규모로다가 지금 여기 송탄에 있는 그런 레포츠 공원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크게 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금 보면은 이제 홍원리에 생기면은 이게 주위에 있는 그 주민분들도 여기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학현 레포츠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이제 홍원리 여기 생기면은 아 당연히 이쪽을 네. 이용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이용률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한 강정구 의원님이나 이제 이윤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25면밖에 안 되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그 주위에 도로에다가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법 주차를. 예, 맞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뭐 예, 그러니까 일단 분 없나요? 법적보다 이제 200% 이상을 한 건데 네. 규정보다 200% 이상을 한 건데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족구장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이제 오셔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위치가 지금 옆에 그 공장들이 지금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자칫 잘못하다가 그 공장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유지화돼 가지고 거기서 뭐 족구하고 뭐 이렇게 저기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그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살장을 가보면은 네. 다 이제 운영 시간 이외에는 이걸 잠궈놔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유지 관리를 잘 하면은 네.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체육시설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포승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2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2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상임에 따라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등 기준을 규정하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 변경이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식산업센터 관련 기반 시설 및 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 및 옹벽을 심의 대상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 경비 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가설 건축물이 기존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대하여 도시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신설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에 건축법 제14조를 추가 신설 반영하였으며 안 제29조 도로 전면에 설치하는 조경에 대한 사항을 식생에 지장이 없는 최소 조공 폭언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은 건축법 제61조 제3항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조항별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굴착을 수반한 건축공사 등에 대하여 건축 심의를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와 난개발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설 건축물의 기준을 확대하고 가설 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건축 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와 건축 주경 설계 시 도로 전면에 설치하는 조경 폭언은 최소한의 식생이 가능한 폭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 및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신고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의 2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들이 쭉 이렇게 신설이 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보다도 이제 평택시가 그 실별 취소 면적 및 창문의 유효 면적 기준을 강화한 조항들을 넣은 것 같아요. 맞죠? 좀 강화시킨 거죠? 아니 강화시킨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다중주택이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그 하숙방 그 다세대 그러니까 다가구를 대체하는 용도인데요. 이게 지금 그 14제곱미터로 경기도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13m로 돼 있습니까? 7m 제곱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잘못 봤나요? 지금 확인 그 사항은 좀 지금 해주시고요.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다중주택 최소 면적을 14로 잡고 다중생활시설이 이게 이제 고시원입니다. 용도가 이 고시원을 이제 이보다 좀 약간 좀 더 낙후 저기한 시설로 봐서 12제곱미터로 저희가 이제 그 면적을 잡은 거거든요. 지금 검토 의견 부분에서 들어온 것도 보면 네. 경기도 건축조례가 쭉 나오고 거기 보면 경기도보다 평택시가 실별 최소 면적 및 창문의 유효 면적 기준을 강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검토 의견 부분. 그럼 이게 검토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경기도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면적을 그 경기도에 비교를 해서 저희가 강화를 했거나 아니 이러지 그게 아니고요. 제 예. 말은 예. 검토 의견 부분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들어온 검토 의견실에 보면
경기도보다 평택시가 실별 취소 면적 및 청문회 유효 면적 기준을 강화함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네.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랑 지금 전문의실에 들어온 검토 의견이랑 틀린다는 말은 어느 한쪽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과장님 네, 네, 말이 제가 틀리다는 확인, 뜻은 네. 아니고 과장님 말이 맞다면 검토 의견이 잘못된 거고 검토 의견이 맞는다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경기도 조례에서는 네. 최소 기준을 7로 잡고 욕실 네. 면적을 3제곱미터로 해서 최소 합계가 10제곱미터로 잡은 거고요. 예. 그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14잖아요. 그럼 강화시킨 14. 거잖아요. 제 예, 말이 예, 맞잖아요. 예, 근데 예. 왜 아니라고 그러시죠? 예?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전문의실도 맞습니다. 맞고 예.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그 제2조의 2에서 지금 영표가 나오는데 제1항에 보면 영표 1, 제1호 남목 4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취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구와 같다라고 해서 쭉 나와요. 그렇죠? 근데 평택시 건축조례 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택시 건축조례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건축조례 1조요. 예. 지금 현재 건축조례 1조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는요? 적용 범위, 이 조례 적용 범위는 이제 평택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신설 조항으로 해서 2조에 2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그 2조가 2조의 1이 되겠죠? 맞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조하고 2조의 1항에 보면 0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0이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이하 0이라 한다라고 어떤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0표 그러면 그 0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2조의 2 조항을. 그게 아니고요. 2조의 2의 1항을 보면 0 별표 해서 나왔잖아요. 그 0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시행령입니다. 그렇죠. 시행령의 정의가 내려졌어요. 1조 2조에. 1조 2조에서 그 시행령에 대한 그 건축법 시행령이 0이라고 한다라는 그 정의가 내려졌냐고요. 아까 내가 1조 2조 물어봤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1조 2조에 건축법 시행령하고 이하 0이라고 한다라는 정의를 내려주고 나서 0표가 들어와야 맞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아닌가요? 그 지금 이 시행령에서 이제 다중주택 그 아니, 면적 저 기준을 과장님. 정한 게 과장님. 그 별표 1에 보시면 용도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 예. 그냥 그 2조의 2의 1항만 한번 봐요. 그냥 0표 그러면 0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그 과장님은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0이라는 표현은 건축법 시행령을 단축해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 정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건축법 시행령을 가르치고 0이라고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여기서 0이라는 걸 쓰고 가르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0이라고 한다라는 어떤 정의를 내려준 상황에서 0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그냥 그 정의도 안 내려준 상태에서 그냥 0표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정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추측만 해서 우리가 안다는 임의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0표가 뭔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네. 이랑 무슨 말인지 제가 지려는 이해 뜻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지려는 거는 그 거기에서 0표라는 그 표가 나오기 전에
그 평택시 건축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1에는 영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안 제2조의 제1항 각구 위의 부분 중 영을 건축법 시행령 가르치고 이하 영이라고 한다라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네, 맞기 네. 때문에 그렇게 수정 가게 수정이 돼야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이렇게 것 따르도록 같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조에는 3조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3조 앞으로 당기는 게 그 맞다고 부분을 좀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건축위원회 그 위원회 기능이 있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몇 조입니까 이게? 예, 7조 11항을 보면 개정안에서 보면 산업 질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연면적 1만 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네. 지금 평택시에 지식산업센터 지금 허가가 나간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공단에 산업단지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허용이 되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간 거죠? 지금 아직 이게 지금 통과가 된 게 아니니까 개정안이. 지금 그럼-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 보면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지금 건축위원회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포승공단 제2산단이 있는데 그쪽에 혹시 네. 그 들어와 있죠? 지금 허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있죠? 분양까지는 아직 안 가 있고요.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례 부분하고는 약간 제가 틀린데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거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그 쉽게 말하면 원룸 마냥 오피스텔을 스마트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오피스텔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직접 출근하지 않고 그쪽 그 오피스텔로 출근을 해서 무슨 이제 전체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회사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업무를 보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은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주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주를 하는 순간 이거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세금 위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문제에서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상당히 커지는데 그럼 오피스텔로 나갔을 때 거기서 그 근무를 하는 거 낮에 근무하고 그러는 거 좋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숙식을 한다든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공장입니다. 예. 그 공장에 뭐 근무를 하면서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주거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뭐 숙식을 한다 그래서 그 근무 형태면 그게 가능한데 일반 주거의 형태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야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자고 그러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거 목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주거 목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오피스텔의 기능을 이제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로 나갔단 말이죠.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발언상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나가서 상업용으로 상가식 마냥 쪼개서 이거 분양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법령하고 예.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법령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조례상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이제 건축 허가가 나가게 되면
착공 신고 이후에 이제 기업 부서에서 분양을 하고요. 거기에 입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공장에 들어가려면 해당 내 말은 업종에 그거를 상업용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쪼개서 뭐 100개건 뭐 20개건 그러니까 100개 공장으로 써야 됩니다. 공장으로. 공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상업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상가를 운영하게 한다든가 이러는 거는 안 되잖아요. 네, 네. 일부는 되지만 그게 아, 뭐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네. 예, 부대 시설로 네. 공장 부대 시설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네. 뭐 제가 그 민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법령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거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페이지 29조 한번 좀 보죠. 조경의 폭언이 1m 미만인데 이거를 조경의 폭언을 최소로 해서 50cm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50cm면 손바닥 한 이게 폈을 때 우리가 2개 정도 가능한 건데 이렇게 좀 완화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조경이 이제 건축 조경이 그 건물 부지 안쪽에 설치가 돼서 조경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경을 어떻게 하면 이 도로 전면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 조례에서 전면 조경 면적을 했을 때 면적을 1.2배 완화를 해주고 조경 폭언이 1m가 안 나와도 조경 면적에 산입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너무 이렇게 좁게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완화를 시킨 건데 이게 강화를 시킨 게 아니고 완화를 시킨 건데 네. 50cm 정도 폭을 가지고 조경의 폭언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상식선에서 좀 상식선하고 부합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는 그 전 조례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1m 폭언이 1m 이하도 미만도 조경 면적으로 산입해 준다라고 돼 있어서 그 최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cm나 20cm도 인정을 해주냐. 그러면 예? 1m 이상으로 놓는다든가 그러면 네. 그 강화를 조금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줄여가지고 어차피 또 50cm 이상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1m 이하도 조경 면적으로 산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10cm도 조경 면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경이 살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폭언을 50cm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50cm 이상보다도 예를 들어 1m나 뭐 이런 식으로 이상으로 가는 게 일반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구쪽으로 한번 보죠. 비용 추계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비용 추계서를 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게 비용 추계서를 지금 냈어요. 이게 7억 4,7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일부 개정안에 나온 여러 그 조건을 이제 부합시키냐 안 시키냐를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럼 여태까지 건축허가를 나가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체크한 게 아니고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이게 비용 추계가 들어왔겠죠, 그렇죠? 예, 건축 허가는 이제 현장 검사 조사 대행을 현재 건축사한테 이제 위임이 돼 있고요. 예. 지금 건축 신고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 신고를 건축사가 대행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이 증가되는 걸로 이번에 비용 추계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면 네. 거기에 대한 각 규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나 안 맞나는 건축사들한테 그 위탁을 줘서 거기서 대응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여기까지 해온 관례입니까? 아니면 이번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이번 조례로 인해서
건축 신고 건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현장 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사항이 추가되는 이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는데 예.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용 추계가 더 올라온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 신고도 이제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행하시는 게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개인한테 이렇게 건축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 아니면 건축사 협회에 예. 저희가 이제 특검 배정을 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특정 건축사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5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셨던 그 건축사들이 어딘지, 그리고 건축사들한테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한 이전 그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나 그러고 이제 줄 때 어떤 조건으로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자료를 저한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23조 제5항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그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이게 그 제15조 7항에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가 그동안 뭐 건축물별로 최대 5회 또는 횟수 제한 없이 규정이 가설물 안정적 관리를 감독한다고 이거 신설을 했어요. 그동안 어떤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 그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제한이 없이 예, 계속 돼 있었던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제한을 두라고 예. 조례로 정해서 제한을 두라고 이렇게 상위법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제한을 5회까지만 제한을 두는 거예요? 5회를 두는데요. 예, 여기 이제 제한하는 용도에 보시면은 예, 그 일회성인 거하고 예, 그 5회면은 이제 보통 3년씩 연장을 했을 때 15년을 쓰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간이 천막 창고 같은 경우에 15년을 쓰면은 한 번 낡은 정도는 낡아서 예.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거- 예, 예. 그래서 그런 미관상에 저해가 되는 그런 용도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을 5회로 뒀고요. 네. 나머지는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화한 겁니다. 이게.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특히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50인 이상 뭐 경비 그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 휴게 시설이 가능하도록 이걸 지금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은 우리 평택시의 그동안 각 공동주택의 경비 휴게실 근무 현황이라든가 그 경비원 쉴 수 있는 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가설 건축물이 이제 이걸 가설 건축물에 이걸 포함시킨 이유가 예, 가설 건축물은 신고 절차가 상당히 간소합니다. 예, 예. 배치 평면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 설치가 되게 용이하고 또 그리고 그 가설 건축물을 그동안 이제 보면은 컨테이너를 허용을 했거든요. 네. 컨테이너 임시 시설물 내서 근데 이번에서 이제 보시면은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해서 좀 쉼터를 이제 쓰시더라도 단열도 좀 되고 좀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가설 건축물에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는 아예 가설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고 쓰시거나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그동안은 뭐 경비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고 저희들이 경비 휴게 근무 그 휴식 시간도 보장을 해야 되고 법에서 근로기준법을 강화해가지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가설 건축물 뭐 천막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좀 이렇게 인정을 하지 말고 정식 철골 경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휴게 시간이라든가 쉼터 제공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서 이런 시설도 없어가지고 아파트 지하에 그 습하고 그 곰팡이균이 많은 이런 데서 쉼터를 취하고 있는 이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될까요?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휴게실, 경비실 이런 부대 네. 시설을 늘리려면은 네. 행위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가설 건축물 제도가 생기면 간소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하를 쓰지 않고 이 지상에다 설치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앞으로 뭐 다시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은 이렇게 지금 아파트 저쪽 고덕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휴게 쉼터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 오래됐잖아요. 20년 넘어간 또 30년 전후된 이런 데는 전혀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래서 늦게나마 이런 그 가설물 정식 설치물이 좀 돼서 법이 강화된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축되는 공동주택 말고 먼저 옛날에 먼저 져진 이런 공동주택의 관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경비 그 연들이 휴게쉼터에 그 저촉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 8의 낭을 보면 조경 폭언이 기존에는 1m 미만도 조경 면적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조경 폭언은 최소 50cm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떤 그 조경 면적의 전체 면적이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최소 폭언을 정한 건데요. 그러면은 최소 조경 폭언 1m 미만이라고 하면 네. 전에는 그러면 30cm도 그 폭언으로 조경 폭언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30cm만 되더라도? 그걸 이제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네. 거기에 조경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식생이 안 되니까. 네, 식생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강화하는 거 아닌가요? 일종의 건축 행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1m 미만도 조경 면적에 인정을 해주되 식생이 가능한 면적을 좀 그러니까 정한다라고- 제어를 좀 더 예. 강화를 한 거잖아요, 예, 예, 사실은. 정한다고 보시면 그죠?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강화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예. 전에는 30cm도 사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식생이 안 되기 때문에 50cm로 강화를 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2조 2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 기준에 최소 이제 7제곱미터로 하고 욕실이 이제 3제곱미터가 별도로 이거는 이제 확보할 것 이렇게 해서 10제곱미터가 최소 면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욕실하고 일반 주거 평형하고 합쳐서 14제곱미터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강화라고 보면 되겠죠. 네.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예. 1인 가구에 대한 그렇죠. 예, 그런 예. 저건 뭐 잘하셨다라고 보는데 그 밑에 이 개정안 보면 이 밑에 보면 0 별표 뭐 1 제4호 거목 제가 뭐 시행령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는 전용 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4제곱미터 이상하고 위에 그 밑에 12제곱미터 이상하고는 무슨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용도가 예. 하나는 다중주택 위에 거는 위에 건 다중주택이고요. 다중주택이고 밑에 거는 밑에는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그래서 고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고시원. 예. 이게 좀 틀립니까? 왜 틀려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면적을 왜 차별을 뒀는데요. 예. 그 이제 면적을 더 뭐 똑같이 하거나 더
더 늘리고 싶었는데 구시원의 특성상 약간 좀 저렴하게 주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용도거든요. 구시원이라는 게. 경기도 조례는 이렇게 구별은 안 돼 있죠. 우리만 지금 구별을 해놓은 거죠. 근데 경기도 조례 예, 그렇게 구별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우리만 좀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어떤 뭐 민원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이거 함으로 해서 우리 뭐 행정청 입장에서는 강화를 한 거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 완화되는 게 본인들 그 건축 행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은 더 면적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23조 가설 건축물 장고 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건 뭐 경기도 어떻게 권유 사항 같습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근로자 휴게나 이제 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설 건축물을 이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데가 만약에 이게 이제 저촉이 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어떤 그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안 해서 기존에 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우리 평택 관내에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여기에 저촉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휴게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조례로 인해서 향후 예, 이 조례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50세대 이상 그 휴게 시설 네. 설치하라는 규정은 주택 건설 이제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설치를 하게. 의무 사항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 이 건축 조례에서 예. 이렇게 가설 건축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예.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은 거지. 이 건축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의무는 네, 아니란 네, 말씀이시죠?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축위원회가 그 구성원들이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에서 15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어요. 이 조례에. 네. 지금 평택시는 건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이제 지금 현재 110명 이내입니다. 110명. 110명이요? 예, 예. 110명이면 이거 건축위원회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시죠? 월 1회 월 1회요? 예, 정기는 12회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예. 전문위원회는 이제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많이 하면 20회 정도 합니다. 15회에서 20회 정도요? 전문위원회? 예. 이거 일반 위원회는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 지금 그 107명을 전체를 다 저희가 이제 하시는 게 아니 이거 네. 위원을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선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은 5명. 실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 전문위원은 이제 구조위원회가 이제 예. 전문위원회인데요. 5분을 모십니다. 5분 정도. 해당.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그 지금 7조의 12 보면 이제 이것도 또 굉장히 강화됐지 않았습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그렇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이쪽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고. 그죠? 네. 그리고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 지하 굴착 공사 이런 그 공사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평택에. 이걸 전부 다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가 맞죠?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이게 이제 심의 대상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 건축위원회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조항을 이제 삽입을 하고 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 부결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 허가가 안 나거나. 그렇죠?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부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희는 이제 없습니까? 재심이나 조건부로 재심. 해서 나가고, 네. 예, 뭐 공사하는데 지장 이 굴착 때문에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17조 11 보면 여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서 이 특정 그 센터를 조례에 담았어요. 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예. 그 용도나 층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용도는 공장인데 지식산업센터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돼서 예. 그 이게 공장인데 사실 오피스 플러스 그 생산 시설 플러스 이게 복합적인 시설이 이게 분양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라든가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산업센터를 특별히 저희 지정을 해서 이번에 편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건축위원회에서는 보면 원래는 기존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예, 분양 이것도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강화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상위법에서 제어해서 변경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그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의 그 건축 기준에서 지금 14평방미터에서 그 12평방미터로 지금 축소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축소. 지금 고시원은 조금 네. 줄인 거고요. 네. 예. 지금 그 고시원이 평택에 그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고시원 그 정확한 네, 아직 예. 파악 못해서 예. 네,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지금 그 23조 제3항에 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실 경비 이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식 건축물에 대한 그 허가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제 50세대 이상이면 거의 이제 아파트를 봐야 되겠죠? 평택시로 따지면은 거의 아파트로 예, 봐야 아파트가 되고. 지금 신도시에 그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이 내용이 사실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신도시의 고덕 신도시나 이쪽 지금 새로 그 용의동 쪽이나 동삭동 쪽이나 이쪽에 이제 신도시는 거의 또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면 또 미관상 안 좋고 구도심에 대한 그 아파트의 그 근로 환경 개선을 해주시는 그 조항 같은데 물론 이제 아파트 내에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아파트의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체를 방범 활동이라든지 뭐 외부 침입자를 뭐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주변 뭐 쓰레기를 치우시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치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술이 너무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거를 파악을 못하고 열렸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닫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열렸다가 닫힌 상황은 못 보고 늦게 열리니까는 느닷없이 경비실에 쫓아가서 경비 아저씨를 발로 걷어찼어요, 가슴 쪽을. 그게 이제 오늘 뉴스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유도 없는 그런 이제 구타를 당한 거죠, 경비군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밤새 고생하시는 분한테 그런 본인이 주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파악을 못했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공동 경비 역을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비일비일합니다. 아파트 내에서. 왜 당신들 근무 안 하고 잠자러 여기 왔냐,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샌드위치 판넬로 컨테이너가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증축을 할 수 있다. 이게 평수가 한 3평 정도 되나요? 20제곱에 되면은? 예, 6평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시설을 이제 입주자 대표분들이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해놨을 때 아파트 내에 사시는 분들이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아, 저기는 우리 저기 아파트에서 수고하시는 경비분들이 쉬시는 장소다. 아니면 뭐 더울 때 씻는 장소다. 뭐 아니면 뭐 여러 등등의 이제 용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해하는 분보다 이해를 못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을 또 이렇게 져놓으면은. 그래서 경비분들이 예전에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시고 이제 이런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24시간 중 한 10시간은 휴식 시간이 있는 거 14시간은 아마 근무를 이렇게 하시는 거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루에 10시간 정도 쉬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허가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 시설을 해줬다, 또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 시설을 또 해달라,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 시설을 해주면 안 된다 등등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관계 충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뭐 경기도의 지침이잖아요,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예, 권고사항으로 지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떳떳하게 사용을 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되고 그 쉬는 시간만큼은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근무를 뭐 제대로 안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서 잘 근무하고 계시는 분을 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 적용 29조 2항의 그 적용 폭이 50cm 이상으로 한다. 전에는 30cm였죠. 기존에는 1m 미만은 1m 미만. 다 해당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최소 폭언을 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50cm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조경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없애는 뭐 방법은 없나요? 의무 조경을 네. 없애는 방법이요. 네, 그게 이제 건축법에서 네.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면 5% 이상 조경을 하게 돼 있는 거라 저희 조례로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곽은 상관이 없어요. 또 뭐 요즘에 뭐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생활하시겠다는 그런 시민들이 전원주택지로 이런 데로 많이 나가시고, 근데 이제 도심이 문제거든요. 도심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때문에 지금 최고 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차장난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 평택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 그 아까 뭐 저 건축위원분들이 110분이 계시다고 그랬고 전문위원이 5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건축심의위원분들도 그런 고충 자영업자나 우리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완화를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37조 1항에 택지개발촉진법 정북 방향을 정남으로 한다를 다시 정북 방향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그 택지개발 지역에 정남 방향으로 적용한다고 한다고 돼 있었던 거를 네. 그 택지개발 지구뿐만 아니고 지금 뭐 대지 조성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 해당 지구가 그 상위법에서 네. 정남 방향으로 다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저희 조례에서 네. 택지개발만 정남 방향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정북으로 정남 방향으로 이제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정북 방향으로 한다라고는 무슨 뜻이에요? 페이지. 그 9-21 의안번호 9-21 4페이지요. 정북 방향 이제 일조권 적용은 기본은 이제 정북 방향입니다. 전체가 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택지개발 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 뭐 대지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남 방향으로 적용한다라고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남으로 한다라고는 거를 네. 제 51조 제 1항 중 각 호에 의해 부분 본문 중 정북 방향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정남 방향으로 한다 하고 가로를 닫았어요. 네. 정북 방향을 정북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두 번을 게시해놨죠.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정북 방향을 정북 방향으로 한다. 이 내용은 그 지금 가로되어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개발된 지구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돼 있는 거를 그 구역에서 정하는 그 일조권을 정남향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를. 정북 방향이 일조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떼야 되는 방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로 열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뭐 한 지구에 대해서는 정남 방향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건데요. 이걸 왜 삭제하냐면 건축법 시행령에 이미 정남 방향으로 떼야 되는 해당 지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이게 효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뭐 시간이 오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의 이 저기 용도 지목이 공업용지지 않습니까?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지. 예, 예. 예, 공업용지. 예, 공업용지 내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무실이라든지 일반 그 근로자분들의 생활 개선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게끔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그 입지라든가 그런 그 여러 업체들이 입주해서 쓰는데 네.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위원회 전문가들한테 보여줘서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그래서 근데 이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평택시에 사실 그 공단이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산업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교 산업단지가 지금 최고 그 문제예요. 물론 이제 고덕 신도시 쪽도 이제 문제가 많겠지만은 저희 지역에서는 그 세교 산단이 최고 문제가 많은데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세교 종합교가 있고 평택 여자 고등학교가 있고 또 그 현대 힐스 아파트가 1, 2, 3차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 바람에 그쪽 평택 산업단지 내에서 뭐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어떤 가공이라든지 어떤 화공약품에 대한 악취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의 공략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그 이전을 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을 시켜달라고. 근데 그 이전을 시키는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게 그동안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여기 평택 산단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근로자 몇백 명씩 일자리 창출을 시켜가면서 지역에서 큰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 단지인데 이런 거는 제가 생각을 잘 했다고 보는 게 이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그런 그 공장 내에 그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지역 주변에 민원 해결도 하고 이런 뜻에서 아마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